자, 여러분들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공평, 평등, 형평 요런 단어의 정립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요런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초월 독해로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자, 지문 읽고 문제 풀 겁니다. 일시정지하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진행할 테니까 5초 딱 쉬고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한 다음에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고 일시정지를 푸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 시작. 자, 봅시다. 요거 입증 책임 정의고 이거에 대한 설명 밑줄 그어야 되는 건 알죠? 자, 어찌됐건 간에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입증 책임은 요런 식으로 돌아가. 2문단에서 입증 책임은 요런 식으로 돌아가. 3문단에서 근데 문제가 되는 애가 있어. 문제가 되는 애가 있는데 이 공해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뭐 어려움이 있고 요런 문제가 제기가 돼. 여전히 공해 소송인데 아직도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 맞아. 만약에 네가 피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이 그런 데만 보고 생각을 했으면은 틀려. 그건 아니야. 여전히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 근데 보니까 공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에서 입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거움이 훨씬 가벼워져. 너가 입증했다라는 것이 너가 입증했다라고 우리가 너가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입증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기준을 굉장히 낮춰줄게. 왜냐면은 공해 사건은 네가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야.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형평성 문제 이 단어만 보고 자기 스스로 초월 독해를 하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다면은 요게 됩니다.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부담을 주는 거야. 이게 뭐냐? 50대 50이라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은 지문에서는 50대 50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요런 입증 책임, 여기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에는. 이게 왜냐라는 건데, 그럼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50대 50, 그리고 50대 50 아는 거 전부 다 이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수학에선 이것을 등분이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정확히 가르는 거. 물리적으로 정확히 가르는 거. 물리적으로 반반, 물리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물리적으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르는 것을 평등이라는 개념 중에 절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정확히 이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요거를 상대적 평등이라 그럽니다. 이 절대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요거는 엄청 길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기본적으로 누가 있죠? 지금 여러분 고3들 그리고 N수하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요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쵸?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요런 사람들한테는 예외 없이 요런 사람들한테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예외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런 사람들한테, 요런 요건을 갖춘 사람은 어찌됐건 응시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평등이에요. 어떤 졸업자는, 어떤 고등학교 나온 학생은 1년 더 다녀야 응시할 수 있고, 요런 게 아닌 거죠. 반면에 상대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세금 내는 비율, 세율이 다르죠. 요것을 누진세라 그러는데,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돈이 많을수록 세금 비율이, 그에 대한 세금 비율이 더 높아져요. 왜냐? 1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를 내면은 9,000원이 남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1,000원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를 내면은 90만 원이 남아요. 10만 원 내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하루에 1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은 10%의 세금을 내므로써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아껴서 먹고 살아남은, 그냥 생존하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것조차 하루에 1,000원이 부족하게 못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됐건 10만 원을 내든 20만 원을 내든지 간에 자기 삶은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엄청 적은 사람이 얼마를 내는 거랑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를 내는 거랑 같지 않다는 거죠. 요 부분은 또 나중에 또 개념 설명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누진세랑 뭐 직접세랑 간접세 뭐 이런 것들은 어찌됐건 간에 이 상대적인 평등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상황에 따라 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평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2분의 1 반씩 나눈다, 3분의 1로 나눈다, 요게 상황에 따라, 산에 있다고, 바다 안에 있다고, 물속에 있다고, 우주에 있다고, 얘네를 2분의 1, 3분의 1로 나누는 게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적 평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상대적 평등,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이 공평이라는 단어에서 상대적 평등을 읽어냈다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찍고 넘어가게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런 절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잡았다면은 응? 하고 물음표를 띄우고 다음 선지들을 다 확인한 후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얘를 다시 고민하다가 혹시 이런 게 아닐까? 라고 해서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공부가 좀 중요한 겁니다. 단어 공부를 할 때는 그 단어의 뜻만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뜻만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단어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